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세계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얘기를 조금 하면서 또 민주당 청년조직의 해괴망측한 행태 두 개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조선일보가 제가 이게 기후변화를 대대적으로 띄울 때 굉장히 쎄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얘들이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띄우는 그 악마의 내러티브, 기후변화, 젠더평등, 그 다음에 CRT, 비판적 인종이론, 이 셋을 세트로 띄우려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를 세뇌탈출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지금부터 며칠 전에 드디어는 저걸 또 띄웠죠. 젠더평등을 띄웠죠. 그 트랜스젠더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찬양조로 띄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조선일보가 드디어는 CRT, 이 비판적 인종이론을 띄웠습니다. 이게 조선일보의 내러티브 구조가 이 기후변화, 젠더평등, 그 다음에 CRT라는 악마의 내러티브 이 3종 세트를 고스란히 지금 채택하는 코스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꼭 한번 비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잠시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차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조선일보 그 정시행 특파원인데요. 조선일보 특파원들이 다 이런 성향들이 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우려스럽고. 일단 기사 제목을 보면 원주민 어린이 시신 천구 쏟아졌다. 캐나다의 충격적 과거사. 그럼 무슨 책, 이건 무슨 캐나다의 5.18이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들죠. 그 기사에서 직접 발췌한 그 워딩을 뽑아 볼게요. 강제 수용, 성당 기숙학교, 폭행, 암매장, 아동 15만 명을 부모와 떼어놓고 원주민 언어와 문화를 계승하지 못하도록, 백인 기독교 문화를 주입, 구타, 방임, 성적 학대, 암매장, 최대 10,000명 추정, 캐나다는 지금 초상집 분위기, 캐나다 정부 진실화해위원회는 문화적 집단 학살로 규정. 자, 뭐 굉장히 그 사나운 단어들의 쭉 나열이거든요. 무지하게 사나운 단어들의 나열입니다. 여기서 이 문화적 집단 학살 그러면, 우린 집단 학살 그러면 사람을 바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죽이는 걸 생각하는데, 이 cultural genocide, 우리말로 하면 문화 말살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말살로 규정, 뭐 이 소리죠.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얘들이 다 여기서 배워오는 거예요. 그 글로벌리스트 깨자좀으로부터 배워오는 거예요.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정확하게 진실화해위원회입니다.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 뭔가 상대방을 압도하는 거, 그런 말장난은 전부 여기서 배워옵니다. 그런 단어들은. 자,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우선 첫째, 제가 이제부터 인용하는 것은 스미소니안 자료입니다. 스미소니안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박물관, 스미소니안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스미소니안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죠. 미국 국가기관이고요. 성향은 중도 좌파 정도 됩니다. 절대로 무슨 이게 보수적인 데가 아니에요. 스미소니안도. 그러나 굉장히 쿨해요. 나름. 보면은 미드 중에 수사극 중에 본즈가 스미소니안 쪽에서 근무하다 파견되어 나온 사람인가 뭔가 그런 사람이죠. 그 여자 법의학자, 그 뼈 가지고서 이렇게 추리를 하는. 스미소니안 아무튼 그런 연구에 굉장히 강한 데입니다. 고인류학도 강하고요. 스미소니안에서 뭐라 그랬냐. 집단 암매장이 아니라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묘지들이라고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unmarked grave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묘지에 가면 이제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마킹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왜 그 이름을 안 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언제에 발생한 거냐면은 대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 그때 이런 그러니까 이런 기숙학교들이 운영이 됐었어요. 약간, 아메리칸 원주민 아동들 기숙학교.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미에서는 기숙학교들이 많이 운영돼요. 7살 때부터 기숙학교 가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이 기숙학교라는 게 뭐 특별히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여기 그 책 제목에 보면, 아니 그 기사 제목에 보면 751 언마크드 그레이브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스 그레이브가 아니다라는 게 이 기사 안에 나와요. 스미소니안 기사는. 그러면은 이게 앞에 암매장, 집단 암매장이다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여기선 암매장이라고 이제 했는데, 암매장이라는 얘기는 집단으로 죽게 만들고 그걸 구덩이 파고서 쓸어 넣은 걸 암매장이라 그러거든요. 암매장하고 언마크드가 같나요? 그리고 제가 여기 시청자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1940년경에 돌아가신 조상의 묘를 기억을 하고 있거나 그걸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집이 몇 개나 될까요? 절반 안 될 겁니다. 혹은 1890년경에 돌아가신 부모님, 조상을, 묘를 관리하고 있거나 기억하고 있는지 몇 개나 됩니까? 별로 안 될 거예요. 이 카톨릭 쪽은 예를 들면은 이 세례를 제대로 안 받았으면 아마 묘비를 못 썼을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교회 묘지들은. 그래서 나는 이거는 이건 좀 생각 좀 해봐야 된다. 이거 마치 뭐 그냥 막 대량으로 사람이 숨져나가고 어린애들이 그거를 그냥 구덩이 파고 쓸어 넣었다, 이런 식의 인상을 주는 기사거든요. 지금 정시행 특파원이 쓴 기사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쪽 자료를 뒤져본 거예요. 스미소니안 자료 같으면 이거는 뭐 충분히 저거가 있으니까 인정할 만한 권위가 있는 데니까 거기 보고 751개의 언마크드 그레이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그래서 이게 누구 묘인지 모를 무연고묘, 우리로 하면 우연고묘 751기 발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이게 캐나다가 이런 학교를 한 150개쯤 운영을 했는데요. 한 7, 80년 동안, 그러니까 19세기 말서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학교에서 4,000명에서 15,000명이 숨졌을 것이다라고 추정한다라고 이제 스미소니안에서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 야, 이게 15,000명 숨졌으면 이게 굉장히 많이 숨진 거야. 혹은 4,000명. 이게 최대가 15,000이니까 한 8,000명 보면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아동 사망률이 얼마일까?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제가 노란 줄을 표 중간에 쫙 거놓은 그 해가 1900년입니다. 여기서 파란 점은 영아 사망률입니다. 0세에서 1세. 아동 사망률은 1세에서 15세입니다. 인간이요, 15살,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초기 사춘기죠. 퓨버시. 그러니까 이제 성징이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남자애들 같은 목젖 나오고 변성기 오고 음부에 털이 나고 뭐 겨드랑이에 털이 나고 뭐 이런 그런 2차 성징이 뚜렷해지면서 그게 끝나는 거. 그 기간을 퓨버시라 그러는데 여자애들 같으면 이제 초경이 오고 이제 가슴이 나오고 뭐 이런 골반이 이제 퍼지고 이런 거죠. 이 과정을 퓨버시라 그래서 보통 한 15세 정도에 끝나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퓨버시를 거치고 나면 이 사망률이 뚝 떨어져요, 인간은. 그러니까 영아 때 한 20, 30% 죽고요, 옛날에는. 그 다음에 영아는 이제 1년 동안에 20, 30% 죽으니까 무지하게 많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14년 동안에는 한 40% 죽어요. 살아남은 사람의.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야, 그렇게까지 죽었어? 지금은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한 4% 죽습니다. 아동 사망률이.
영아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 한 2%대고요. 우리는 훨씬 낮겠죠. 아동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 한 4. 몇 %대 돼요. 그런데 이게 불과 한 100년 전에는 어땠냐? 40%입니다. 아동 사망률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1850년까지 44%고요. 그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벨기에는 19세기 내내 41%였고요. 이탈리아 베니스, 여기 중세 때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죠. 19세기에 51%입니다. 그러면 정시행이 15만 명에 수용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15만 명 중에 한 1, 2만 명 죽는 거 일도 아니에요. 한 60년 동안.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간 게 아니에요. 이 인구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차라리 최대 만 명으로 추정된다. 스미소니아는 최대 14,000명까지 뭐 추정된다는데, 그러면 뭐 상당히 고급진 환경이었다. 이렇게 우리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마킹 안 했냐, 묘비에.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왜 마킹 안 했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문화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마킹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심지어는 그 원주민 부모들이 묘비에 이름을 새겨서 마킹하는 걸 반대했을 수도 있죠. 어떤 문화적인 걸. 원주민들은 아마 조장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시신을 놔두고 새가 와서 뜯어먹고 가게 하는 거. 근데 이걸 땅에 묻고 거기다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위에다가 박는다. 그러면 어떤 혼이 그 흩어지고 혼백이 흩어지는 걸 방해한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추정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마킹을 안 한 이유가. 혹은 나무로 마킹을 했는데 나무가 썩어서 관리가 안 돼 갖고 썩어서 없어졌다든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시 이게 문명 충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아메리칸 인디언, 아메리칸 원주민하고 이 유럽 문명, 현대 문명이 부닥쳤을 때 어떻게 전개됐나를 잠시 한번 우리가 되돌이켜서 짚어보자고요. 결국 우리 베스트셀러였던 총균세,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지은 이 총균세라고 대표되는 문명 충돌인데, 이게 북아메리카는 석기 시대였고요. 현대 문명이 들이닥쳤을 때 사냥으로 채집으로 살아가는 유목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중미와 남미 일부라는 건 남미 전체가 아니라 그 안데스산맥 일대니까 그 위에 지금 우리로 치면 볼리비아 지역이에요. 거기가 구리와 금을 사용하고 농경을 하는 석기. 중미는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 유카탄 반도죠. 지금 멕시코 시티 있는데, 여기랑 남미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볼리비아 그쪽 지역이고요. 거기가 구리와 금을 사용하고 농경을 하는 석기고요. 거대 종교 제국이죠. 예. 즉 다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북아메리카는 농경을 안 했고 아예 잡아먹을 게 많아서 그런지 중미와 남미는 농경을 했는데 둘 다 석기예요. 그리고 북아메리카는 굉장히 잔혹한 상호 폭력이 존재하는 사냥으로 채집이고요. 그건 뭐 북아메리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냥으로 채집 단계의 인류는 그 성인 남성 사망률의 30% 정도가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든 혹은 부족 내 살인이든 살인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잔인하다고요. 그게 우리 같은 경우에 그 사냥으로 채집하다가 바로 저 농경 시작하던 무렵, 청동기 막 진입하던 무렵 보면 그 마을 주변에 이렇게 물길 다 파고 마을 안에 전부 그 목책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다 옆에 마을을 볼 때 내 농지가 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나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집단을 갖고 있는 존재들로 보이는 거예요, 옆에 마을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지금 저기 어디야, 춘천의 레골랜드, 그게 중도잖아요. 그러니까 섬이라고요. 왜 섬에다가 그렇게 공방을 만들고 유적을 남겼겠어요? 방어가 쉬우니까. 강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란 말이에요. 가운데 중자 섬도자죠. 중도죠.
그래서 이게 절대로 무슨 뭐 목가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그 폭력이 많은 상태라고요. 중미와 남미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아예 거대 종교인데 뭐 엄청 으스스하죠. 석유석 칼로 막 사람, 살아있는 사람 이거 가르고 심장 꺼내서 바치고 뭐. 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가 격감한 것은 총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균에 의해서입니다. 폐렴균과 독감균.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정시행 그 조선일보 기자의 기사를 읽다 보면 무슨 뭐 대량 학살이 있었던 것 같은, 그래서 암매장이 있었던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게 아니라 결국 문화 전쟁, 문화 흡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만여 년간을 사냥으로 채집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대 문명이 닥쳤어. 서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그래서 이게 격렬하게 문화 간의 그 격차에 의한 긴장과 갈등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때 일어난 일들을 지금의 도덕으로 재단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지금의 비교 인류학, 컴파라티브 그 anthropology 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좋다고 가서 이때는 이렇게 했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남기고 그거를 비교 인류학적 관점에서 케이스 스타디라고 평생을 거기에 바치죠. 그러나 그때 그랬겠냐, 이게 그때 그러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남미 마야 잉카에 들어간 그 스페인 사람들은 그리고 카톨릭은 이건 악마스럽다 그래서 흔적을 다 지웠어요. 그냥 막. 그 제단에 있는 돌을 가지고 허물어 가지고 그걸로 성당을 만들고. 그래서 이 마야 문자 같은 경우에 전해지지가 않았죠. 잉카 문자. 나중에 해독됐죠. 나중에 해독이 됐죠. 계승자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악마 종교 체제로 봤거든요. 또 그럴만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 그 인신공양 바치던 그 사람 이렇게 지구라트의 그 꼭대기 그 사람 이제 이렇게 그 가슴 가르고 이 방에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눌러붙은 그 피딱지에서 나오는 그 썩은 피딱지들이 온 덕지덕지 붙어 있는 방이어서 그 냄새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충돌한 거예요, 그때. 중남미 마야 잉카 쪽이랑은. 그건 완전히 그냥 문화 말살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북미는 그게 아니고, 북미는 그런 종류의 거대 제국은 없죠. 그 대신에 여기는 무지하게 사납고 용맹한 부족으로 나눠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백인하고도 싸우고 뭐 이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북미에서는 그 체계적인 어떤 동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원주민 학교 이게. 캐나다, 미국 합쳐서 약 500개가 운영이 됐고요. 흡수 통합을 시도한 거죠. 그러면 이 흡수 통합의 시도가 과연 올바랐냐? 혹은 그냥 범죄와 여기 그 정시행 그 기자에도 했지만 그 인디안 보호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폭력, 남자가 여자 두들겨 패는 거, 범죄, 성범죄, 폭행, 살인,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이게 엄청 심해요. 이게. 이 대표적인 게 그죠. 뉴질랜드 영화가 굉장히 패미적이거든요. 근데 뉴질랜드 영화에서 왜 그렇게 패미적일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뉴질랜드 영화치고 영화가 있으면 온전한 남자가 영화 극 중에 캐릭터로 등장하는 경우가 없어요. 뭐 이상한 마약을 다루는 놈이든지 뭐 이거 하는 놈이든지 아니면은 무슨 그 아동 성범죄 저지르는 놈이든지 뭐 다 그런 식으로 남자들 캐릭터가 형성돼요. 온전한 건 여자들밖에 없어. 그 와중에 그 아사리판에서 그래도 애들 기르고 사회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그 여자들만 그렇게 나와요. 이게 근데 이제 그게 특히 그 원주민 전통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원주민들이 현대 문명에 적응을 못 하니까 이거 그냥 술 먹고 그냥 퍼져 인생 자체가 매니지가 안 되는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럼 이게 제대로 된 문화
어떤 전쟁이 붙고 쟤네들의 제대로 된 문화 경쟁이 붙으면 이게 그 전통이 살아서 통합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한쪽에 힘을 못 써버리니까 그럼 일방적인 통합 흡수가 돼버리잖아요, 당연히. 뭐 세상에 그런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자, 그걸 두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도덕적으로 아까 정 기자가 쓰듯이 일방적으로 그 나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묘비가 없는 무연고묘를 집단 안매장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야 이거 뭐야? 그 다음에 당시에 아동 사망률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어나간 것처럼 얘기를 하면 이건 좀 많이 거짓말이잖아. 많이 왜곡이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그 문명 충돌을 아주 그 냉정하고 약간 음울하지만 잘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이게 그 적대적 인간들, 호스타일즈. 이게 영화 제목은 한글로는 몬타나라고 번역돼 있어요. 몬타나. 불과 한 4년 전 영화고요. 배경은 1892년의 미국입니다. 서로 갈등 충돌하는 7개 흐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적대적인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퇴역 직전에 군인한테 야 뉴멕시코 병영에서 야 여기 저기 그 샤이안 저기 추장 그 늙어서 이제 자기 그 몬타나에 있는 샤이안 부족 그 인디안 보호구역 가서 죽고 싶다는데 그 늙은 그 추장 그 저기 그 몬타나까지 보내줘. 이 추장이 옛날에 이제 뭐 백인들이랑 싸울 때 머리 가죽도 벗기고 그랬던 사람인가 봐요. 유명한 전사였었나 봐. 그래서 이제 이 퇴역 직전에 군인이 인디안 싫어하거든. 아, 저 안 해요 하니까 당신 그럼 명령 위반이야. 그리고 당신 저기 군법회의 넘길 거고 저기 뭐 명금도 없어. 이러고 협박을 하니까 이제 이 퇴역 직전에 군인이 이제 보스가 돼서 그 이제 호송 작전을 맡게 됩니다. 그 추장의 가족, 그 추장과 이제 그 아들, 그다음에 손자까지. 그래서 가는데 가다가 이제 보내는데 그 코만치 인디안들이 이 호송대를 습격을 해요. 그리고 코만치 인디안에게 가족을 참살당한 미망인.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가서 살았는데 애들 3명은 처참하게 살해당했고 자기 남편도 처참하게 살해당했는데 여자가 약간 정신 이상을 일으켜서 셋이 잠자고 있다 이거 지금 잘 자고 있는 애들이다 그런 그 어떤 트라우마를 막 겪고 있는 그 여자가 또 조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코만치 인디안들과의 싸움이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병영에 하나 들리는데 그 병영에서 인디안 가족 학살 혐의로 관할지인 몬타나로 보내져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어 있는 백인 군인을 또 인수해서 몬타나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 이 집단이 이제 뭐예요? 원래 호송의 대상인 샤이안 추장네 가족, 그 다음에 트라우마를 겪은 백인 미망인, 그 다음에 인디안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교수형을 당하게 되어 있는 아주 사나운 백인 군인. 뭐 이제 4개쯤 되는 거죠. 이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4개 집단이 가다가 이 여자들이 그 조그만 개울가에서 저기 뭐야 그 강가에서 저기 설거지 하다가 이게 이제 그 모피 수집상들, 백인 모피 수집상들, 그러니까 인디안 마을 돌면서 모피 수집하는 백인 모피 수집상들이 그 여자를 찍어가지고 납치해서 윤관을 한다고요. 이것도 추적해서 사람 죽어가면서 그 모피 수집상들 다 죽이고 또 여자도 구출해 와요.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죄수로 호송돼 가는 이 백인 군인, 인디안 가족을 학살한 전력이 있는 이 백인 군인, 이제 몬타나 도착하면 이제 형 확정돼 갖고 교수형 당할 사람이에요. 이자가 또 자기 도망가서 또 이자를 쫓아가서 이자 체포하는 과정에서 또 군인들 몇 명이 죽어요, 호송대가. 그러고 나서 이제 간신히 몬타나에 있는 샤이안 그 부족의 거기까지 왔는데, 여기 샤이안 부족의 그러니까 보호구역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거기 돌아가시니까 그 인디안 그 샤이안 할아버지가 호송해온.
그 거기다 묻으니까 이제 거기 텃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별 볼 일 없는 노인네 왜 이렇게 들어와서 묻냐? 야, 파내서 너 다 데리고 나가. 빨리 나가. 인디안들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거기서 총싸움 벌어져가지고 쌍방이 다 죽고 3명만 살아남아. 그게 누구냐면 아까 그 퇴역군인 그 보스, 그 다음에 미망인 샤이안 꼬마. 얼마나 음울하고 냉정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 밑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문명이라는 게 그게 삐걱삐걱거리지만 어떤 원칙을 갖고 있고 그 원칙을 중시하고 목숨 내놓고 자기 책임을 묵묵하게 다하는 사람, 이 군인들. 그런 것에 의해서 문명이 유지돼 간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맨 마지막 장면은 이 미망인이 그 샤이안 꼬마를 데리고 이제 그 꼬마가 그 마을에 못 사니까 인디안 그 보호구역에 데리고서 이제 시카고에 가서 살림을 틀겠다고 기차 타고 떠나는 걸 퇴역 군인이 빠이빠이 하다가 마음이 확 동해가지고 열차 올라타서 그 셋이서 이제 그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되는 그걸 암시하는 게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게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법률이라든지 문명의 기본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다 100% 좋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마찰을 일으키면서 가는 거예요. 마찰을 일으키면서. 그러나 거기에 어떤 한 순간순간 한 그 고비고비에서 그 저울에 올라선 사람들, 그걸 담당한 사람들은 묵묵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내놔야 되면 내놓고 다행히 살아날 수 있으면 살아나고 그렇게 하면서 흘러가는 거다. 이거 인류의 문명이. 그런 굉장히 그 철학적인 통찰을 담은 심각하지만 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참고로 이 영화에 대해서 인디안 그 커뮤니티는 굉장히 정확한 영화고 특히 그 인디안 언어, 문화 이걸 정확하게 전달했다라고 극찬을 해줬고요. 글로벌리스트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냉정하고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냉혹한 영화다라고 폄하를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그러면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에 복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원주민 어린이 시신 천구 쏟아졌고 캐나다 충격적 과거사고 강제소용 폭행 암매장 부모와 떼어놓고 원주민 언어와 문화를 개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백인 기독교 문화를 주입했다. 지금 문화충돌 문명충돌이거든요. 이런 식의 관점, 문화충돌과 문명충돌이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걸 얼마나 슬기롭게 잘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엄혹한 현실성을 싹 무시하고 인디안 살고 있는데 왜 백인이 와서 왜 기독교 백인 문화 가지고 다 주입한 거 아니야? 왜 다 부모로부터 떼냈어? 잠깐만, 그 집안이 지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엄마는 두들겨 패고 동네에서는 마약에 도박에 알코올 중독이 삶의 일반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데인데 거기서 애들 빼내가지고 뭔가 좀 가르쳐 보겠다라고 시도했던 거라고요. 문화 말살이 일어났지만 한편으로는 그럼 이런 양면적 진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한 면은 다 없애버리는 거 아니야. 마치 저거랑 똑같죠. 한국사 볼 때 아, 참 순수한 백이 민족이 평화스럽게 살고 있는데 서양 문명이 여기를 침탈해 들어오고 약바른 일제가 그거를 금방 배워가지고 또 침탈해 들어왔도다. 오호 슬프다. 척화비죠. 척화비. 양이랑 싸우지 않으면 매국이다. 그거랑 똑같은 사고방식 아니에요 지금. 이게 CRT예요. 이게 지금 이게 말씀드리면 그 비판적 인종이론이에요. 거기에는 문명 충돌이라든지 문명 충돌을 통해서 인류 전체로 보면 문명 충돌, 문명 흡수 이런 걸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이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거예요. 그걸 선악 개념으로 봐버리는 거죠.
선악의 개념으로 본다. 아까 그 호스타일즈 적대적 인간들 보면 몬타나 우리 거기 보면 처음에 이 보스가 된 퇴역군인이요 인디안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다짜고짜 처음에 고송하게 되니까 할배 그 내려가지고 걸릴라 그래. 저기 뭐야 그 말 못하게 하고 그러다가 그거 안 되니까 채워서 데려간다고. 그러다 코만치 습격 받으니까 야 할배랑 그 샤이안족이 야 우리 코만치 애들은 너희만 죽이는 거 아니야? 우리도 죽여. 우리 이거 풀어줘. 우리도 같이 싸우게 해줘. 그래서 풀어주니까 밤중에 빠져나가서 코만치 전사 2명을 잔인하게 살해한다고요. 샤이안족이.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비극적 갈등이 존재하거든요. 문명이 나가는 길에. 우리 인간 삶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야, 그거 참 숭고한 야만 아니야. 그 사냥어로 채집해 자연 속에서 인간이 평화롭게 때를 지어서 이동하면서 살고 얼마나 숭고한 야만이야. 근데 성인 남성의 30%가 살인에 의해서 죽는데. 전 세계 공통이에요. 이 퍼센티지는.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 CRT를 고스란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백인 기독교 문화를 주입했다. 자기 문화를 계승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니 그 문화가 뭐가 남아있는데. 지금 석기에 살던 사람들이 민족도 형성을 못했고 부족밖에 형성을 못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엄청 잔인하게 잡아 죽이고. 그 사람들이 현대 문명과 접촉을 하면서 빵 하고 하면서 소진돼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진의 가장 살벌한 게 저거 아니에요. 폐렴균, 그 다음에 독감균. 이 비극성이 가지는 엄혹한 비극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이건 선, 이건 악. 지금 오늘의 잣대로. 정시행 특파원 굉장히 인생 편하게 사시네. 머릿속엔 인류는 없네. 그냥 정시행이란 한 사람이 겪어온 요만한 창, 그거 가지고 선악 이러고 사시네. 그리고 그게 조선일보의 전체 관점이네, 이제. 이게 CRT예요. 그 비판적 인종이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봐야죠.